내 이름은 유나. 중졸로 일하고 있는 25살이다. 그래도 활력만큼은 자신 있다. 고등학교는 자퇴했다. 이혼 후 집을 나간 아빠가 양육비를 들고 튀어버린 게 원인이었다. 엄마로부터 학비를 못 내준다는 말을 들어 어쩔 수 없이 자퇴하게 되었다. 겐지만큼은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싶어. 취직할 때 중졸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주려고 하겠어. 엄마는 학교를 그만둔 내게 동생 학비를 벌어오라고 말했다. 내가 항의하자 그럼 집을 나가라고 말하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선배 백으로 취직해 일하게 되었다. 그게 17살 때의 일이다. 학교는 폐쇄적이고 답답하다고 생각한 내게 있어 직장은 즐거운 곳이었다. 물론 싫은 일도 엄청 많았다. 하지만 노력을 인정받거나 멋진 선배에게 점심을 얻어먹거나 동료들과 휴일에 같이 놀거나 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만나게 된 게 코우타다. 동료에게 소개받아 같이 놀게 된 게 계기다. 코우타는 엄청 다정해서 나는 순식간에 반하고 말았다. 좋아하는 축구팀도 같았던 터라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2년 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 사이 동생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가게 되었기에 엄마도 나를 막아서거나 하진 않았다. 드디어 나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 너 대학은 어디 나왔니?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고요. 아니, 그럼 중졸이란 소리야? 안 돼, 안 돼! 편부모 자식의 중졸 며느리라니 절대 안 된다. 머리도 나쁜 교양 없는 여자를 집에 들인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시어머니가 꽤나 성가신 분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말하길 본인이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하고 남편의 누나는 시어머니와 자주 부딪혀 성인이 되자마자 어딘가로 가버려 소식도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 시댁은 꽤나 멀리 있어 시어머니와 마주친 건 상견례와 결혼식이 전부였다. 떨어져 살면 그렇게 피해보는 일은 없겠다 싶었지만 애는 생겼니? 낳고 나면 헤어져라. 너가 키우면 멍청한 애로 자랄 거 아니야. 내 생일인데 선물은 아직이니? 시어머니 생신 선물 챙기는 것 정도는 상식이란다. 정말 편부모의 중졸은 상식도 몰라서 어떻게 살아간다니? 회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음성사서함에 이런 욕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짜증도 났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게 일상이 되니 오히려 우습기까지 했다. 어머님 오늘도 음성사서함에 욕을 한가득 채워 보내오셨어. 참 할 일도 없는 분이신가 봐. 또? 정말 미안해. 그런 거 듣기 거북할 텐데 바로 지워버려도 돼. 처음엔 좀 그랬는데 요즘엔 오히려 재밌더라. 오늘은 동거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말하는지 세고 있었다니까. 회사에서 우울한 일이 있어도 이걸 들으면 너무 웃겨서 지우기가 아까워서 말이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그래도 정말 짜증나면 전화선 확 빼버려도 돼. 가끔은 남편과 함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휘력도 딸리면서 고작 3분 사이에 동거라는 말을 10번이나 하셨어 하면서 맥주를 손에 들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시어머니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큰 피해 없이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되어 결국 피해를 입고 말았다. 그날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는 장례식을 위해 시댁으로 향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심지어 내 컨디션이 나빠진 것도 있어 시댁에서 자고 가게 되었다.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엄마가 시비 못 걸게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고마워.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잠도 부족했는데 장례식장에서 계속 긴장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내일은 좀 나아질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결국 다음 날이 되어도 낫지 않았고 나는 열이 난 채로 방에 누워 있었다. 남편이 계속 곁에 있어줘서 안심하고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목이 아파서 젤리나 푸딩 같은 거 먹고 싶어. 이 집에는 그런 거 없을 텐데. 지금 엄마 외출해서 없으니까 잠깐 나가서 사올게. 혹시 엄마가 돌아와도 그냥 상대하지 마. 알겠어. 그 후 나는 핸드폰을 만지며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눈길에서 어떤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완전 정체되어 버렸다고 아직 1시간은 걸릴 것 같다는 전화가 왔다. 뭐 어쩔 수 없지. 멍하니 핸드폰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아가, 죽 좀 만들어 왔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너 깰까봐 조용히 들어왔지. 하여튼 자, 죽 좀 먹자. 감사합니다. 거기 놔주세요. 식으면 먹을게요. 뜨끈뜨끈한 걸 넘어서 냄비째로 펄펄 끓는 죽을 보고 나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딴 거 먹으면 입안이 다 까지고 난리 난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냄비를 두고 가려고 하지 않으셨다.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지. 자, 얼른 몸도 따뜻해질 게다. 아니. 죽을 한 숟갈 뜨더니 곧바로 입에 갖다 대버린 것이다. 그만. 너무 뜨거워 손을 들어 올리는데 뭔가가 손에 세게 닿았다. 보니까 그건 냄비를 올린 쟁반이었다. 세게 튕겨나간 냄비에서는 뜨거운 죽이 다 쏟아져 나왔다. 시어머니를 향해서 말이다. 뜨거워. 괜찮으세요?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 엄마! 사태를 파악하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엄마 라며 화가 난 남편이 들고 온 것은 다라이였다. 여기에 얼굴 집어넣어. 시어머니는 다이빙이라도 하듯 다라이에 담긴 물에 얼굴을 담갔다. 그 후 시어머니는 엄청 화가 나 근처에 사는 친척들 집으로 갔다. 친척들은 비교적 상식적인 분들이지만 시어머니가 화상을 입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고 화가 잔뜩 난 채로 들이닥쳤다. 유나씨, 모처럼 만들어준 죽을 뒤집어 엎었다면서? 먹는 걸 가지고 장난치다니 못돼 먹은 며느리 같으니 어머님께 사과하렴. 그래, 사과해 이 못된 기집애야. 저는 분명 식으면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억지로 먹이려고 하셨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손을 올리다가 쏟아져서. 유나가 먹을 걸로 장난칠 만한 여자로 보여? 삼촌이랑 외숙모도 엄마가 하는 거짓말 믿지 마. 너까지 이 여자 편드는 거야? 멍청한 중졸 아내랑 같이 살더니 너까지 멍청해졌구나. 이제 이런 여자랑은 헤어져라. 이혼하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렴. 내가 중졸이란 걸 알고 친척들도 수근대고 있다. 어차피 시어머니 친척들도 학력만 듣고 판단하겠지. 바보 같아진 나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여기 증인이 있어요. 증인? 무슨 소리야? 녹화라도 했다는 거니? 녹화는 안 했어요. 하지만 본 사람이 있죠. 본 사람? 도대체 무슨... 화면 너머에는 4명의 여자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어머님이 죽을 들고 오셨을 때 저는 회사 사람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회사가 점심시간이라 혼자 쉬어서 미안하다고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증언 좀 해주실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화면 너머에서 다 봤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경찰에 신고하실 거면 저희가 증언할게요. 라고 입을 맞춰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래도 제 잘못이라고 하실 건가요? 참 토키코씨,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깜빡 속을 뻔했네. 우리까지 끌어들이다니 정말 못됐어. 너랑은 이제 연끈을 난다. 쌀이랑 채소도 이제 안 줘. 엄마한테 뭐라 하는 건 좀 이따 하고 두 분 다 유나한테 사과 좀 하시죠. 처음 들어보는 무서운 목소리로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까지 떨렸다. 그 후 친척들이 사과해 주셔서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내 잘못 아니야 라며 우기셔서 결국 절연하게 되었다. 앞으로 2번 다시는 여기 안 올 거고 만날 일도 없을 거야. 엄마랑 있으면 유나한테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집 전화도 없앨 거니까 연락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네 부모잖아. 육친이라고. 소중한 사람이잖니?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지 아들. 이런 중졸 여자랑은 그만 이혼하고 다시 엄마랑 살자. 시어머니는 끝까지 울고 매달렸지만 우리는 무시하고 돌아갔다. 가기 전에 남편은 금고를 열고는 이거 유나 입 대인 거 치료비로 쓴다. 싫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게. 라고 말하고 500만 원을 꺼내갔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차를 쫓아왔지만 눈길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백미러로 살짝 보니 도로에 넘어진 시어머니는 조금의 미동도 없었다. 에이, 설마 어머님 그 후에 어떻게 되신 걸까? 삼촌이 그러는데 머리를 부딪혔는데도 아주 쌩쌩하시대나 봐. 다행이다. 다행은 그때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데려가시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살아있어서 재밌는 꼴도 봤대. 남편이 말하길 그때 일이 소문으로 쫙 퍼져서 시어머니는 이웃집 아이들에게
나쁜 마귀알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 이웃들에게 뭐야 그딴 별명은? 이라며 행패를 부린 시어머니는 경찰에 잡혀가 곤욕을 치렀는데 거액의 합의금을 내느라 집을 팔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부둣가에선 억신아가 앉아있는 게 목격된 이후로는 완전히 행방불명이란다. 우리는 혹시 몰라 이사를 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 아기도 생겨 곧 출산 예정이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